네, 인사 한번 드릴까요? 다 같이. 네, 이제 간담회를 시작할 텐데요.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콘크리트 마켓을 연출한 홍기원입니다. 예, 박상용 회장 연기한 정만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일호 역의 이재인입니다. 네, 태진 역을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 네, 철민 역할 맡은 유수빈입니다. 네,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콘크리트 마켓은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새로운 세계관으로 관객들을 곧 만날 예정인데요. 개봉을 앞둔 소감 감독님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영화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요즘에 이제 영화관 자체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그렇게 된 시기라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영화를 관객과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예, 저희가 찍을 때도 겨울이었습니다. 오늘 날씨보다 정말 한 2배, 3배 정도 추웠던 날이 계속 이어졌던 그 해였는데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때의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얘기를 나눴던 것들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함께 많이들 나눠주셨으면 또 전달해 주셨으면 전달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보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2시간이 훅 지나갔던 것 같아요. 되게 빠르고 진짜 와 너무 재밌다. 이거 언제 저렇게 찍었었지? 하면서 보다 보니까 끝났더라고요. 관객분들도 얼른 이 영화를 보러 오셔서 저처럼 재밌게 영화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촬영 마치고 조금 긴 시간이 걸려서 이제 감독님이나 PD님이나 많은 노력을 들여 이 작품을 좀 다른 방식으로 편해 보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 같이 드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재밌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질문 준비하신 동안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저희 영화 콘크리트 마켓이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혹은 콘크리트 유니버스를 떠올리는 관객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독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지진 이후에 사람들의 생존을 다룬다는 점 정도만 배경이 동의를 하고요. 그 외에는 가장 중요한 이제 오리지널의 스토리로서 새로운 캐릭터와 한국 마켓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영화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새로운 관점으로 그냥 새로운 영화로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 가져다 드릴 거고요. 질문 주실 때 매체 이름과 성함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끝으로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용재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 감독님한테 질문 하나 그리고 정만식 씨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 콘크리트 그런 세계관 이제 좀 새로운 작품으로 봐달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나 황야랑 비교해서 이 작품만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정만식 씨께는 이제 올 2월에 브로큰 때도 이제 악역을 연기하셨고 그때 힘 빼고 멋져 보이는 악역을 연기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떤 악역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소감이지만 뭔가 젊은 배우들이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한 에너지를 배우님께서 좀 발휘하셔서 영화가 좀 무게감이 생겼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도 같이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작품은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 작품들은 대부분 생존 그 자체를 다루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이미 일어난 상황 바로 직후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 좀 다르게 좀 클리셰를 삐뚤어서 기본적으로 이야기의 플롯은 이제 범죄물을 베이스로 한 이야기고 주인공들도 가능하면 이제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10대들, 그러니까 재난 이전에 자기가 아직 누군지 몰랐다가 재난 이후에 아직도 누군지 모르는 스스로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세대들을 바탕으로 이제 중심을 주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황금마켓이라는 공간 자체가 물물 교환이라는 어떤 것가 제일 중요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래를 하는 관계들이 많이 다룰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벌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그냥 오로지 생존 위에서 막 싸우고 이런 거와 다른 좀 스토리의 전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정만식 배우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앞서 이제 브로큰에서는 조폭이었죠. 이렇게 잘 입고 꾸미기도 좋아하고 정장도 잘 어울리는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박상용을 연기하면서 그 무너진 세계에 무너진 세상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존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만식으로는 서로 조금씩 도와주고 안아주고 손 잡아주고 이렇게 좀 더불어 사는 이렇게 살면 참 좋으련만 놀랍게도 무너진 세상이든 무너지지 않은 세상이든 하나 더 아니면은 조금 더 내가 더 많이를 꼭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작품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일개 그 영업사원이었던 사람이 어찌어찌하여 생존을 하게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집단에서 이 마켓에서 어떤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까지의 그 과정 속에 생략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살려고 내가 더 가지려고 내가 한번 끝까지 가보려고 했던 어떤 한 인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려면은 그래도 생존한 사람들이 같이 생존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설득시키고 또 이해시키려면은 또 영업사원으로서의 또 소위 말하는 이빨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을 우회하거나 이러면서의 그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하는 우리 보통 사기꾼들이 편안하게 아주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접근을 하면서 뭐랄까요 이렇게 꼬시는 매혹시키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고 좀 더 친숙하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어디서 봤던 사람 같은 느낌이 좀 들 수 있게끔 한번 스쳐서라도 또는 내 직장에서 내가 학교에서 또는 먼 밭에서라도 어디서 봤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좀 담고 싶어서 그런 어투들 그리고 사람 쳐다보는 거 이렇게 어쩌면은 또 좋아 보이는 것 같이 요리도 해주고 뭐 이런 모습들을 다양하게 좀 접근을 했습니다. 조금 더 뭐랄까요? 친숙한 친숙한 악마 이렇게 생각되는데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해봤는데 뭐 관객분들이 보시고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 다음 세대 배우분들과의 케미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재은 배우님과 홍경 배우님, 유수빈 배우님은 정만식 배우님의 어떤 악역 연기를 보시면서 옆에서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이재은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사실 평소에 너무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셨고 이번 작품에서 처음 뵙게 됐었는데 처음에 엄청 긴장을 했었거든요. 내가 지면은 안 된다. 히로라는 캐릭터가 사실 어디 가서도 지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엄청 긴장하고 갔는데
그냥 평소처럼 말씀하시는 듯이 연기를 하니까 오히려 내가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데 왜 넘어가고 있지? 하는 말씀하셨던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넘어가지 않는 연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선배님 언제나 어디서 하시든 그 역할의 어떤 설득력이나 이 뭔가 관객으로 하여금 그게 선이든 악이든 이해되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번에 그런 점들을 같이 하면서 좀 많이 좀 느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연기할 때 너무 무서웠고요. 가볍게 장난치시면서 하시는데 그래서 더 무서운 느낌이 들었고 또 선배님의 그 여유와 경험에서 나오는 예상치 못한 어떤 저희에게 주는 액팅들이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고 선배님이랑 촬영할 때 가장 재밌게 배우면서 촬영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앞쪽 갈게요,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서주원입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일단 홍기원 감독님께는 이게 원래 시리즈로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편집 과정에서 영화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시리즈로 다시 풀린다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화 시리즈의 어떤 부분이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인, 홍경, 수빈 배우께는 이제 또래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주고받는 시너지들이 있을 텐데 좀 세 분 호흡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영화 버전과 이제 시리즈 버전에서 이제 좀 다른 거는 영화에서는 이제 일단 큰 복수의 메인 서사 그다음에 히로의 이제 그 히로가 세정의 복수를 위한 이제 그 서사 위주로 거의 정리가 되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지금 다양하게 나오는 다양한 그 조연 캐릭터들과 다른 공간들 거기에 대한 설명과 서브라인들이 더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오히려 사건 중심으로 더 쉬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마무리했고요. 그런 점이 가장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극 중에서 히로 나이가 18살인데 제가 촬영할 때 정확히 18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나이일 때만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되게 감사하다라고 느꼈고 또 함께 호흡하는 배우분들도 성인이신 분들도 계셨긴 했지만 다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이셨는데 뭔가 이렇게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주목하는 작품에서 내 나이 또래 배우들과 함께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또 선배님도 계시니까 더 두렵지는 않은 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자유롭게 펼쳐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했고 또 평소에도 사실은 되게 연기를 좀 좋게 보고 있었던 두 배우분들하고 함께 작업할 수 있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좀 오래전에 또 이 지금보다도 경험이 좀 더 부족할 때 이 제인 배우님이나 혹은 수빈 배우님이나 이 마식 선배님 만나서 작업을 했었었는데 그 저보다도 그때 뭐 제인 배우님이나 수빈 배우님이 경험이 많으셨기 때문에 되게 좋은 자극들을 받으면서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때 이재인 배우랑 같이 하면서는 참 어린 나이인데도 엄청 우리 영화에 아주 기둥을 잘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많이 배우면서 촬영을 했었고요. 또 홍경 배우는 또 몰입도가 굉장히 어떤 장면을 찍더라도 정말 한치도 깨지지 않는 그런 집중력이 있는 배우여서 또 배우면서 배우기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네네. 네, 방금 손 들어주신 기자님, 네,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팝 김민지 기자라고 합니다. 앞서 콘크리트 유니버스가 있다 보니까 감독님께서는 이제 그럼에도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배우분들께서는 그런 앞선 유니버스 작품들 대비 이번 콘크리트 마켓이 가지는 강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캐릭터들의 특성이 굉장히 강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각자 맡은 캐릭터들에 대한 그런 매력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답변 주시기에 앞서서 이제 저희 작품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유니버스랑은 조금 달리 있는 독립적인 작품이라서 아마 거기에 연이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캐릭터로 섞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작품은 어른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과 악의 또 충돌일로 이렇게 보였고요. 저희는 살아남게 된 그 다음 세대들이 겪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 생존해서 영화에서 나옵니다. 박 회장이 그러는데 언제까지 징징대고 그럴 거냐. 너도 좀 이제 어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앞장면인가요? 앞에 장면에서 우리 친구가 태진이가 담배를 무는데 거진 한라산급이에요. 담배 두껍고 긴 거 아시죠? 50대 이상이 태우시는 겁니다. 어른 담배를 펴요. 저는 그 다음 얇은 거를 피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아이들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친구들이 본인 스스로가 어른이 돼 가고 있는 거죠.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어른들은 뒤에서 얘기들을 나눕니다. 아이들과 얘기를 하지 않고 되려 두려워하죠. 그냥 그런 놈들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네. 아이들은 스스로 커갑니다. 그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모른 채. 그래서 마지막에 히로가 얘기하죠.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학교 같았으면 좋겠다고. 학교에서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많은 교육자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학교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 첫 번째 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 수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어리다고 할 수 있는 10대 후반의 친구들이 생존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도 돌봐주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끼리 뭉뚱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좀 잘 보여줬으면 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캐릭터에 관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저는 위기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처하는 방법이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너무나 큰 위기가 닥친 상황이고, 모두가 그 상황을 겪었을 때 그때 인물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고 생존해 나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히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으로, 그리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친구라고 여겼습니다. 뭔가 어른인 척,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략을 짜고 있지만 그 속에도 두려움이 있고, 그러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멋진 캐릭터라고 생각했었고, 또 보통은 이제 그런 전략, 뭔가 두뇌 캐릭터 이런 친구들은 차가운 면모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캐릭터에게 뭔가 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히로가 눈물도 많거든요. 뭔가 그런 면이 오히려 그 아이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모두가 가진 이 극한의 공통점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 친구가 조금 더 인간적인 면모라고 하면 그런 유약함이나 어떤 취약성이 드문드문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 피어나는 뭔가 따뜻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게 이 친구의 어떤 여러 면들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철민은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엄청 여유로운 척을 하고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혼자 있거나 아니면 팀원들과 있을 때는 그런 이 현실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많이 드러나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두 양면성이 있는 인물 같아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배우님들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감독님께서는 정만식 배우님부터 유수빈 배우님까지 캐스팅하실 때 배우분들의 어떤 매력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다들 팬이었던 것처럼 저도 어릴 때부터 보면서 선배님이 직관적으로 그 어떤 무서움을 표현하는 것보다 정말 동네 아저씨 같고 유들유들하고 막 그럴 때 모습이 전 너무 좋아서 딱 그 썼을 때부터 제안받았을 때부터 그냥 딱 박상용은 만식 선배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저 정도는 돼야 유들유들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이용했다가 보상을 줬다가 당근과 채찍을 마음껏 휘두를 것 같아서 캐스팅했고요. 현장에서도 그다음 연기에서도 또 그런 모습으로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캐스팅 잘 됐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딱 그 나이 때였는데 이게 그거 역시 똑같이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세 보이는 사람보다 이제 제인 배우 같은 캐릭터가 오히려 정말 덤덤하게 여유롭게 뭔가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역으로 전략을 짜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파급력이 더 클 것 같아서 딱 그 제인 배우의 그런 모습을 봤고요. 네, 태진 역의 이제 홍경 배우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DP 때부터 봐오면서 그냥 저 배우가 가지고 있는 집중력 플러스 순간적으로도 복합적인 감정이 막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부족한 부분을 홍경 배우만이 채워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그 모습들을 다 펼쳐 보이고 있어서 너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수빈 배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 기존작들부터 봐오면서 저 친구만의 표정한 순간들이 있을 건데 서늘한 순간들이 있을 건데 그 전 작품들에서는 또 하나의 좀 스테레오타입의 어떤 캐릭터들을 연기하는 것들이 좀 자주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보다 또 다른 모습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오히려 철민처럼 제일 센 캐릭터를 유수빈 배우가 했을 때 또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있을 것 같아서 캐스팅을 했고 딱 리허설 때부터 완전히 그 기대 이상으로 충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들어보았고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정 기자라고 합니다. 저도 너무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켓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이 됐고 층마다 파는 게 다르고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고 이런 게 좀 흥미로웠는데 어떤 점에서 이런 공간을 상상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또 통조림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왜 하필 통조림? 왜냐하면 사실 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변질되지 않는 게 통조림뿐만은 아닌데 하필 통조림으로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대지진 이후에 보금자리이자 물이 나오는 곳이 있다면은 거기는 완전 이제 실제 주상복합 아파트를 생각하고 이제 구상을 했고요. 주거지도 되고 상가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다양한 마켓을 하고 1층, 2층 같은 경우에까지는 판매가 되는 마켓이자 제일 중요한 물건들을 팔면서 좀 관리자들급의 사람들이 살 수 있고 그 위로는 이제 임대처럼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다. 하지만 제일 위에 이제 8층과 9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전체를 좀 안 좋게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머무는 뭐 일종의 펜트하우스 같은 개념으로 이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통조림을 설정하신 네. 이유. 그리고 실제 재난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 제외하고는 이제 식량 같은 경우에는 통조림이나 레토르트 식품처럼 보관이 유용한 것들 그리고
이제 화폐로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정량이 될 수 있는 어떻게 정량으로서 서로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건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그렇게 통조림이 화폐가 되지 않을까,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배우님들께 한 번 더 죄송해요. 마이크 앞쪽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세영 팀장님 앞쪽으로 내려오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헤럴드 문기훈이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작중에서 이제 성매매 내지는 성상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다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감독님의 접근을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애초 내용 설정상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지만, 그리고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매매라기보다는 착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배당해서 이제 팔 것이 없는 가장 밑바닥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정도의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작품으로서 다뤄질 때도 가장 첫 번째 저희 팀들끼리 했던 것도 그런 8층이 전형적인 곳으로 절대 비춰지지 않게, 사람 사는 곳으로 보여지게, 예를 뭐 컬러라든지 절대 원색을 쓰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여금 그 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완전 스스로 너무 자발적인 의도에서 그렇게 이제 살고 있지 않음을 조금이라도 더 연출적으로도 중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볼 텐데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없으시면 마지막 질문 저희가 드리고 자리 포토타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곧 개봉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영화를 관객분들이 어떤 포인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는지 네, 유수빈 배우님부터 할까요? 네, 유수빈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영화에 각자 정말 다른 방식으로 생존하려고 애쓰는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영화 보시면서 나라면 어떤 인물처럼 행동할 것 같은지 그런 부분들을 상상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평소에 겪을 수 있는 그리고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를 보는 재미도 있지만 영화로서 만날 수 있는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거를 만나보는 것도 큰 재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희 작품에도 그런 게 있으니 자유롭게 좀 보이시는 것들을 찾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조금 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영화가 젊은 세대를 주목하는 방식이 되게 유의미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안전하고 조금 더 편안한 곳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성인이 되면서 들이닥치는 어떤 변화들이 저는 청년에게는, 한 개인에게는 재난 같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여겼고, 그 재난을 맞이했을 때 각자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뭔가 이 태진 캐릭터처럼 누군가한테 의지할 수도 있고, 히로처럼 어른이 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걸 해결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젊은 세대 분들에게 공감이 되는 요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떠나서라도 그 재난물 특성의 그 비일상성이 주는 어떤 서스펜스와 재미가 있고, 정말 그걸 다 떠나서라도 덕질하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제가 덕질을 하는데요. 보면서 너무 재밌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더 재밌겠는데 이러면서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되고 재밌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 영화 포스트 아포칼립스? 예. 무너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미성년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무너지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미성년들도 꽤나 빡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겠죠.
그리고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저희는 다 알고 또 보고 듣고 있잖아요. 공감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저희 작품은 그 작품도 보고 지금도 이제 보다시피 그 정말로 성장하는 배우들, 성장해온 배우들 마인 선배님까지 계속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배님까지 다 네,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하고 계신데 조금씩 어떻게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팬들이 그리고 관객들이 충분히 새로운 만족을 하고 할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